안녕하세요. 박공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노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1999년부터 이제 하버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17년, 18년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강의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강의는 많이 했는데 언제나 미국 사람이 같이 오거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같이 초대된 이 컨퍼런스에 초대가 돼서 언제나 영어로만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영어 단어에다 조사만 붙이는 같이 들리더라도 그런 문장이 많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죄송하다고 한 김에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로 죄송함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얘기부터 한번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디스커션을 시작해보죠. 자, 4차 산업혁명이 뭔가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여기에 오기 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박영규 총장님께서 저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오너라 그러셨으니까 이제 뭔가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맨 처음에 한 건 구글을 했죠. 이제 엄청나게 구글링 설치를 하니까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4차 레볼루션은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한 레볼루션이다.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사이버, 바이오, 피지컬 뭐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된 이런 것이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리고 책 몇 권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요. 자, 누가 얘기를 하는 것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 쪽에서 제가 교수로 있는 물리학 쪽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 몇 명을 모아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신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디파인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 아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화두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화두를 잡는 것이 이러한 워크숍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인문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요. 인문학 이제 대학교 제가 90년도에 졸업했는데 인문학 그 교양 과정은 안 들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인데 그 들은 과정 중에서 한 몇 가지 문장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이에요. History is a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그러니까 뭐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사람이 What is History에서 한 얘기잖아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한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화두를 잡는 의미가 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미래하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화두를 잡는 것이 실제로 이러한 워크숍을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디스커션을 하는 것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 모르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실제로는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나노 사이언스라는 분야를 연구를 합니다. 나노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조그만 나노미터 스케일의 머티리얼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연구할 수 있는 툴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에 적용을 하는 것이 나노 사이언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리학과, 화학과 또 생물과에 같이 겸임 교수로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물리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케미스트리하고 머티리얼 사이언스에 관련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바이올로지에 관련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하는 일은 쓸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아카데미에서 하는 일은 쓸데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재미있어서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전혀 테크놀로지에 관여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피직스 쪽에서 하는 퀀텀 플라즈모닉스 워크들은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하고 관련이 돼 있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잠깐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네노바이오 인터페이스 워크는 그러니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싱글셀 시퀀싱은 프리시전 메디신에 관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5슬라이드씩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우리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그 다음에 무어스 로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무어스 로라고 하는 것이 로라고 하기보다는 간단히 말하면 인더스트리얼 로드맵이죠. 그러니까 저 세마이컨덕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목표로 같이 일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무어스 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끝까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Moore's law is dead.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제 신기한 것이 실은 제가 1999년에 교수를 시작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전히 안 죽고 계속 불사조처럼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뻥일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ITRS라고 해서 Industrial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이라고 하는 그 Semiconductor Association에서 말하기로서는 적어도 지금의 무어스 로는 계속 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자로 컴퓨터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용해서 컴퓨터 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하는 일도 이것과 관계가 있어서 적어도 전자가 아닌 빛을 가지고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펀더멘털 리서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러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 한 10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내내 미국 정부 DARPA로부터 이것을 하라고 연구비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하긴 하는데 이제까지 믿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나중에 컴퓨터 칩을 다 바꿀 것이다 이렇게 믿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이제는 많이 그 개발이 되어서 이제는 심지어는 구글이라든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모두 다 상당 그 정도의 그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양자 컴퓨팅이 진짜로 전혀 쓸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어떠한 특정한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스 컴퓨팅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니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는 믿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에서 제일 이게 가장 리얼라이저블한 것,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장 아마도 실용화가 된다면 가장 먼저 생길 것은 이른바 퀀텀 인터넷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크립토그래픽 네트워크, 그러니까 아주 시큐어한 그러니까 통신망을 만드는 것은 아마 실제로 한 10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을 저거 하는 퀀텀 인터넷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팀은 이 보스턴에서 뉴욕을 통해서 워싱턴 DC까지 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샹하이를 잇는 2,000km짜리 퀀텀 네트워크를 시큐어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이제 인베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립토그래피 같은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시큐어하게 eavesdrop 프리하게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인포메이션을 트랜스미트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너럴 퍼포스 퀀텀 컴퓨팅이 가능해진다면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알파고에서처럼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한다거나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leapfrog, 그러니까 disruptive technological advance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 아닌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 그리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애플하고 그 Department of Justice 그 뭐라 그러죠? 그 FBI하고 막 싸웠던 거 기억나세요? 아이폰 거기에 있는 인코드 하는 거를 갖다가
저 브레이크를 못해서 코드 브레이크를 못해가지고 애플하고 IBM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아주 퀀텀 크립토그래피가 가능해져서 실제로 완전히 아무나 누구한테나 시큐하게 인포메이션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가만 놔둘까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시큐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저 애플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애플하고 DOJ하고 싸울 때 애플 편만 들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또 빅데이터하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것은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지만 인터넷이 언제나 필요했거든요. 인터넷 연결이 없었으면 그 클라우드 소싱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둑이기 힘들었을 텐데 만약에 진짜로 퀀텀 컴퓨터가 돼가지고 아이폰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냥 셀폰 자체가 만약 진짜로 알파고처럼 되면 그게 정말로 좋은 거기만 할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생각을 하고 사이언티스트들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잘 모르는 얘기는 거기서 끝내고요. 다음번 테크놀로지로 넘어가 보죠. 다음번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클래시컬하게는 이런 거 생각하시죠. 예를 들면 뭐 버추얼 리얼리티, 그 아이셋, 헤드셋 같은 것도 생각하시고 아니면 뭐 이런 마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한 종류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임플란터블, 그러니까 조금 더 인티머트한 그런 종류의 임플란터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많죠. 이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할 때는 이제 뭐 아주 팬시하게 들리지만 지금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한 사람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카클레 임플란트 한 사람도 많고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발전이 돼서 이런 것도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제가 같이 이제 거기 가서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지마비 된 분인데 이제 머리에다가 진짜로 이렇게 일렉트로드를 인식을 해서 이 일렉트로드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이 로봇 팔을 움직여서 이 코카콜라를 마셔요. 이런 게 가능을 한데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되게 안쓰러워요. 이런 거 달고 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임프루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 정부라든가 아니면 여러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저도 이런 브레인 이니셔티브 맨 처음에 이니셔할 때 그 어떻게 테크놀로지스로 관여를 하게 돼서 여기에 가서 볼 때 보니까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이런 것을 많이 그러니까 임프루브를 시켜서 조그맣게 만들고 실제로 임플란터블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와이어 없이 바깥과 연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테크놀로지는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좋은 건지 여전히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다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척수마비가 걸린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한다. 그럼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꼭 거기에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와이어리슬리 바깥하고 컴퓨터하고 얘기를 해갖고 이제 걷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해킹을 해가지고서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바디가 움직여서 어떤 짓을 하면 누구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전히 생각할 것이 많다고. 테크놀로지는 언제나 그러니까 저는 테크놀로지 자체는 밸류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It itself is a value. 어차피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사회적인 함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 Personalized Precision Medicin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Mass General Hospital에 캔서 페이션트가 오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시퀀싱이에요. 그러니까 딥 시퀀싱을 해갖고 실제로 어떠한 뮤테이션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러니까 캔서가 생겼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유스풀한 인포메이션을 줘요. 예를 들어서 브레스트 캔서에서 BRCA 예를 들어서 뮤테이션이 생겼을 경우에는 뭐 거의 90%의 그 브레스트 캔서를 디벨롭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의 경우에는 뭐 절개 수술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스풀한 인포메이션인데
대부분의 캔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쓸데가 없어요. 왜 쓸데가 없느냐?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캔서 페이션트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딥 시퀀싱을 해보면 페이션트마다 달라요. 페이션트마다 다르면 페이션트마다 약을 새로 개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한 챌린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페이션트끼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페이션트 몸에 있는 셀들도 달라요. 이제 이것이 저희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런 것을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셀을 갖다가 시퀀싱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를 하고 이런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싱글 셀 시퀀싱이니 딥 시퀀싱을 함으로써 실제로 어떠한 지네틱 뮤테이션이 있고 그것이 뮤테이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드럭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캔서를 정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아직 잘 모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것이 워크플로우인데요. 매스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하는 것이 실제로 시퀀싱을 하고 그 시퀀싱을 한 것을 가지고선 드럭을 갖다가 맞는 드럭을 찾고 그 드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 새로운 스트래티지를 짜는 것이 이제 지금의 워크플로우인데, 이것이 상당히 프로미싱하게 보이긴 하더라도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진짜로 그러니까 모든 페이션트를 베네핏할 정도로 잘 움직일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이 없다고 봐야죠. 예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War on Cancer라고 하는 말을 시작한 사람이 닉슨이에요. 1971년. 그때 맨 처음에 NIH에 돈을 왕창 주면서 캔서를 없애자. 1971년부터 시작해갖고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War on Terror보다 훨씬 더 오래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너럴 캔서 트리트먼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로미싱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은 아직도 테크놀로지컬하게 디벨롭할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로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지금처럼 비싸다고 하면 그것도 소사이티에서 문제가 많아지죠. 예를 들면 예전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Of all the forms of inequality, injustice in healthcare is the most shocking and inhumane. 인데 만약에 진짜로 캔서를 100% 고칠 수가 있는데 $1,000,000 든다. 그게 좋은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잘 모르는 얘기는 이걸로 끝내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실험하는 것은 이런 것에 관련이 돼 있고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가 진짜로 4차 산업혁명이 뭔지는 잘 모르고요. 그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젠다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기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런 포럼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